안녕하십니까. 손금 전문가 유정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손금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아주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인에게 이렇게 잘 발생하는 그 질병 그 유형별로 순서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발병률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그 치사율이 높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종류의 질병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안에 펼쳐진 인생의 지도, 현재를 보여주는 운명의 거울 손금. 동서양 수세기를 걸쳐 연구되어 온 손금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출발점은 현재며 현재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확실한 조언자와 함께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자. 이 손금이라는 게 뭐 인생살이라든지 뭐 그 진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건강이라는 거 하나의 이 손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체에 이렇게 병이 들어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병이 이렇게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도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든지 멀쩡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아직 멀쩡하구나 이래가지고 뭐 과신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금이라는 것에 어떤 뭐 좀 안 좋은 이런 표시가 나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말 그러는지 체크를 바로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민간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그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손금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런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게 그 손금이라는 테마하고 이 어떤 그 의학적인 이런 분석하고 이게 아주 그 많은 통계치를 가지면서 이렇게 연구 조사가 좀 많이 된 상태는 아니라 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중국 그 의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수상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한의학 이런 걸 하면서 손금을 갖다 연구하신 분들이 질병에 대한 어떤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모으고 통계적인 이런 그 검증을 하고 이래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책을 가지고서 제가 좀 위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동서양이 공이 이 손금과 건강이라는 테마에 있어서는 비슷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검지 아래에 이렇게 그 여기 검지 아래의 목성구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간이나 쓸개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뭐 중국에서도 예전부터 이게 여기 부위가 간하고 쓸개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서양의학에서도 이거는 간하고 쓸개하고 그 기능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 뭐 과학적인 접근하고 동양의 이런 그 한의학적인 접근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건강이라는 테마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벼이 이렇게 뭐 이게 운명학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손금에 어떤 건강상에 좀 좋지 않은 이런 징조가 좀 나와 있다 이러면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은 또 너무 가벼이 넘길 그런 것도 아니니까 조금 걱정되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발병하는 그 질병 중 그러니까 뭐 사망률이 높은 질병 순으로 오늘 다루기로 했으니까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게 지금 그 통계치를 뽑아보면 이 종양, 암 이런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도대체 어떤 그 손금상의 징조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에 있어서는 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종양은 대부분 이 손바닥의 이런 색깔 자체가 약간 시드른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드른 색깔.
그 어두운 청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빛을 띠면서 점들이 이렇게 그 갈색이나 흰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이런 낙엽과 같은 이런 색깔이 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손바닥이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요. 그 생명선상에 보면 이렇게 선 문양이 중간 제일 말단에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제일 화성구하고 금성구를 나누는 중간 부위에 짙은 선이 패이면서 동시에 여기 금강선 쪽에 이렇게 선이 패여가지고 마치 그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모양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 금강선 이렇게 사업선이라고 하죠. 사업선 금강선 이 선상에서 보시면 생명선과 이 금강선이 마주치면서 시작하는 이 부위에 선 문양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강선상의 중간 부위에 또 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선 위쪽에 이렇게 선 문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선 위에 선 문양이 나타나는 경우 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게 뭐 어떤 그 종량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금강선에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징조가 같이 나타나면서 감정선에 나타난다든지 뭐 여기 같이 이렇게 그 금강선과 그 제1화성구, 제2화성구를 나누는 이런 짙은 선이 패이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생명선의 그 말단에 섬이 나오면서 또 생명선 중간도 상당히 좋지 않다든지 뭐 장애선이 있고 뭐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종양의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또한 이 종양에 있어서는 그 양쪽에 이렇게 그 시드니 라인이라고 하죠. 시드니 라인. 이 두뇌선이 길어져 가지고 손바닥을 다 횡단을 한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인데 이게 한 손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손에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감정선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시드니 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는 뭐 학습 장애라든지 뭐 부진화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성인이 된 사람에게서 양손에 이렇게 다 나오면 이런 쪽은 그 혈관 순환계에 이렇게 악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그 점차 본래는 이렇게 그 손바닥을 횡단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짧은 이렇게 두뇌선인데 이게 점차 길어져 가지고 이 횡단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좀 내가 뭔가 이 혈관 순환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좀 하셔야 되고 가벼이 넘길 그런 증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그 종양에 관계된 걸로는 두뇌선에 이렇게 말단에 이 선문양이 생기면서 또 중간 부위에 이렇게 선문양이 같이 생겨 있는 이런 경우도 그 종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사망률이 좀 높은 것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질병, 그리고 특히 이렇게 뇌졸중 같은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뇌혈전증 그리고 뇌색전증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 뇌출혈이 가장 이렇게 빈도도 높고 이렇게 또 쓰러지면 사망률이 치사율이 아주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뇌출혈 자체는 그 고혈압하고 관계가 좀 깊고요. 그리고 뇌혈전이나 뇌색전은 그 고혈압하고는 관계는 없이 이렇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게 이렇게 그 한국인 사망률의 그 거의 한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뭐 대비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미리 좀 이렇게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금상에서는 이 뇌졸중은 그럼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에 있어서는 손금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명선 상에 여기 부위를 보시면 삼각형 같이 이렇게 뭔가 큰 흐름이 가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장애선에 이렇게 막히고 돼가지고 흐름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선 중간에 이런 별문양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선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선이 가다가 끝이 끊겨 있다든지 뭐 중간 부위가 이렇게 툭 끊겨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에 특히나 이렇게 그 두뇌선이 굉장히 직선형으로 이렇게 뻗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감정선하고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좁게 이렇게 직선형으로 쫙 뻗어가지고 감정선하고 평행을 달릴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 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 월구 부분이 좀 이렇게 어두운 갈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양쪽에 그 월구와 금성구가 이렇게 아주 그 진한 진홍빛
이 붉은색을 나타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중지에 이렇게 셋째 마디가 어두운 붉은빛이면서 이렇게 쭉 늘어져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저 질병의 그 발병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내가 이렇게 두뇌선 자체가 이렇게 그 아주 직선을 달리고 있으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뭐 곡선형이 아니고 직선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선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뭔가 장애선에 툭 끊긴 듯하고 또 이 벨문양 같은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장애선에 단절된 것 같이도 보이고 이러면서 붉어지고 이런 검성구 이쪽도 붉어지는구나. 이러면은 내가 조금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한국인들에게 좀 또 이 사망률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높은 이런 그 질병이 있는데 이런 쪽은 이제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관상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기능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인데요.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 심장부라든지 아니면 흉골 이 뒤쪽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발작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심장이 필요로 하는 심장에 심근이 필요로 하는 이런 혈액이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근경색도 비슷한 증상이긴 한데 심장에 이렇게 양분이나 이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관상동맥에 이런 혈전이 생기거나 이 관상동맥 경화증 때문에 이렇게 발작적으로 이렇게 어떤 쇼크가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랍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도 이렇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뭐 중증일 경우에는 뭐 이 발병하고 나서 하루를 못 넘기고 사망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병은 그러면은 어떠한 손바닥상에 손금상에 이 징후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감정선의 이 끝부분이 이렇게 선문양으로 이렇게 사슬같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게 있으면서 뭐 벨문양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 두뇌선의 이렇게 시작 부위가 이렇게 선문양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중간 부위에 이렇게 사각형 같은 이런 게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 사각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다급하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 증세가 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선이 끝부분이 이렇게 뭐 별문양이나 아니면 어떤 십자문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선이 잦은 이런 장애선에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으면서 말단에 이렇게 선문양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감정선의 중지 아래 감정선에 이렇게 선문양이 나와 있으면은 특히나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감정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 부분에 선문양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서는 특히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선이 가다가 이렇게 말단 부분에서 이렇게 선문양으로 이렇게 꼬이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는 멀쩡한데 뒤에 가다가 선문양으로 꼬여 있구나 이러면은 일단 내가 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놓고 보시면은 여기도 선문양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선 상에서 이 선문양이라는 거는 가벼이 여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단에 또 섬이 나와 있고 시작 부분도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 두뇌선도 굉장히 매끈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중간에 뭐 이상한 이런 사각형 같은 이런 모습의 이런 선들이 보이고 이러면은 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한국인들의 질병의 이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에서 이런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이런 정세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 당뇨병으로 말미암아서 연관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한국인들의 한 4위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질병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이 유전적인 소인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은 식생활도 이렇게 발병의 원인하고 아주 좀 이렇게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단백, 뭐 고지방 그런
그 식사를 하다 좀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비만 환자들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먹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특히나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병 연령도 뭐 중년 이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당뇨병이라는 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좀 상당히 좀 심해졌어야지 내가 당뇨 증세가 좀 많이 심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당뇨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그 손바닥 상에서 손금 상에서 미리 약간의 그 증세가 나타나니까 보고서 이게 좀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미리부터 지금 그 주의를 하시고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금상에서는 어떠한 그 증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일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손가락 이 끝 부분, 이런 손가락 끝 부분이 아주 붉은 진홍빛 붉은색이라고 하죠. 아주 붉은 빛을 띠면서 여기 이렇게 약지 아래에 여기 부위가 뭐 똑같은 이렇게 진홍빛, 이렇게 붉은 빛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봐도 이 색깔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월구가 그 붉은색 이런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특히 또 제1화성구죠. 여기도 양쪽이 다가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들이 막 찍혀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좀 당뇨 증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비만이다 싶고 또 이렇게 몸 관리를 좀 안 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증세가 나오구나. 이러면은 내가 당뇨 증세로 지금 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상태가 좀 진행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검승구 쪽에 이렇게 그물 모양의 이런 혈관이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생명선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장애선들을 만나면서 당뇨병하고 신장이 나빠지는 거하고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 해양성구 부위를 신장 기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물수를 나타내는 부위인데요. 이 해양성구가 아주 잡다하게 막 흐트러져 있는 잡선들이 막 나와 있는, 이러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당뇨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 손바닥의 옆면을 이렇게 싹 들여다보시면은 진하게 옆으로 팽행한 선이 2줄 정도 있든지 한 3줄 정도 나오든지, 3줄 정도면 좀 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이라더라도 이렇게 좀 유전적인 소인하고 좀 관계가 많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뭐 한국인들의 질병의 아주 중대 질병,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는 간이 나빠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급성으로 오는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간이 나쁘면은 그러면 손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경화라는 것은 간 세포가 이렇게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리고 이제 쪼그라드는 이런 질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하고, 그러니까 뭐 음주를 많이 하면 뭐 간경화 이런 증세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뭐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병에 이렇게 발병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든 술하고 연관은 좀 있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손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간경화의 경우에 여기에 목성구, 검지 아래의 목성구는 이 간과 쓸개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간하고 쓸개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별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물정자 문양이라든지 이런 문양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특히나 이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이렇게 이런 문양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 양쪽 제일화성구하고 검성구를 나누는 여기 부분에 진한 선이 패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금강선이 진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팔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 간이 나빠지면 특히나 손바닥이 대체로 이렇게 노란빛을 보입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뭔가 좀 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선구에 이렇게 그 스타라든지 뭐 우물정자 문양이라는 거가 제가 손금 강의 시간에서는 뭐 이게 관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였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내가 간이 나쁘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 관운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쓰는데 이게 갑자기 보니까 이게 왜 간이 나쁘다는 이야기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문양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손바닥 색깔이라든지 또 뭐 금강선이 짙게 패했다든지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같이 겸해가지고 좀 나올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 경화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명선을 보시면요. 간이 나빠졌을 때 특히 이렇게 두드러진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생명선에 굉장히 큰 중간쯤 해가지고 이렇게 큰 선문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렇게 그 왼손에 나타날 때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양손에 이 어떤 생명선의 그 선문양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나빠지신 분들은 검성대가 곡선형 이런 게 아니고 직선형 검성대가 이렇게 진하게 패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이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간장선이라고 그러죠. 개론선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 이런 선이 나오는 거. 이런 걸 간장선이라고 하는데 이 간장선이나 이 검성대나 이런 선이 이제 진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게 이제 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더불어서 보시면은 생명선상에 아주 큰 선문양이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간장선이나 아니면은 직선인 검성대가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러면서 더불어 보니까 별문양도 나오고 이런 것 같다든지 손바닥도 노란빛이라든지 이러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간이 나빠지는 정태 중에 뭐 간 경화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 간염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그 간들이 이렇게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염의 경우에는 그러면 또 약간 다르지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염의 증세가 이렇게 뭐 만성이 되면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자각 증세도 없고 뭐 약간 권태감이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이라든지 뭐 이런 구역질이라든지 뭐 이런 가벼운 증세들로만 넘어가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나이가 드시면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금상에 뭐 이런 안 좋은 질병에 대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좀 미리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서 간염은 또 어떠한 그 증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을 보시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어두운 이런 빛이면은 간이 하여간 좀 안 좋다. 간이 황색으로 변하면 간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짙어지면은 증세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2화성구라든지 이 월구라든지 금성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두운 붉은빛이나 그 푸른빛, 좀 창백한 이런 푸른빛이 나고요. 이렇게 색깔은 손바닥이 좀 누런빛이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선이 이렇게 막 장애선들이 끊겨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에 이 제1화성구하고 이 목성구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거릴 문양 같은 이런 문양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뭐 우물정자 이런 거가 이제 여러 개 겹치면서 막 이렇게 잡스럽게 이렇게 막 변해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간염의 증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특히 이렇게 그 생명선상에 이 중간에 굉장히 큰 선문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이렇게 팔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런 그 제1화성구와 금성구를 나누는 영역에 이렇게 짙은 이렇게 진한 선이 들어가고 금강선도 이렇게 막 짧게 끊겨가지고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색깔이 이렇게 뭐 좀 그 다른 선들 같이 이렇게 좀 이쁘지 않고 굉장히 좀 색깔이 더럽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좀 뭔가 병이 안 좋아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심장이 안 좋은 그런 뭐 간상 동맥 그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심장이 특히나 안 좋아지는 뭐 이제 혈압하고 좀 관련되는 뭐 고혈압이 이렇게 또 한국인들의 그 사망률에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아주 중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병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증세, 뭐 일반인들도 뭐 정상인들도
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혈압이 조금 높을 때가 있고 또 뭐 하루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침에 좀 높아졌다가 좀 뭐 낮 시간 되면 좀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혈압이 어떨 때는 이제 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증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만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혈압이 아주 고혈압 상태로 강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 어떤 다르게 파생되는 질병들이 많아지니까 고혈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 노년기에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성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언제 쓰러져 가지고 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혈압은 이렇게 이제 그 유전적인 성향이 또 많다고 그러는데요. 한 40세가 일단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병원을 찾아서 이 혈압이 정상인지를 이렇게 쭉 체크를 그 해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손금상에서도 이렇게 그 고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증세가 좀 나오는데요. 이 손금상에 뭐 정상 하나만 이렇게 보고서 이 증세가 없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손금상에 이런 표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증세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그 고혈압 환자들의 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을 때 한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이 환자들 다 이렇게 걸러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손금을 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고혈압일 경우에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인 경우에 눈에 띄는 것은 중지 아래하고 여기 월구 쪽 이런 쪽에 별문양이 동시에 나타나고 감정선의 그 약지 아래 부위에 이렇게 짙은 진한 이렇게 짧고 깊은 직선 이 두 가닥 딱딱 나타나면서 이 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양쪽 살들이 부풀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일 경우가 있고요. 두뇌선 자체가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아주 직선형으로 그 감정선하고 평행으로 달리면은 일단 혈압의 정세가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혈압이 있어서 좀 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뇌선이 직선형이면서 상당히 또 깊게 패여 있는 증세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손바닥을 보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 자체가 이렇게 지방질이 많이 축적돼가지고 두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러 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 두툼하게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와 있는 듯한 이런 그 고지혈증의 그런 대표적인 이런 증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월구와 금성구가 좀 진한 이렇게 붉은색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지가 이렇게 어떤 진한 붉은색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손바닥을 딱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좀 붉은 기운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그 피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붉게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바닥도 두툼하고 또 이렇게 붉고 또 그리고 이렇게 손톱도 보면은 고혈압 환자들은 이렇게 그 손톱이 네모납작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짧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손 자체도 이렇게 땅의 손이다 이러면은 좀 일단 이런 심장 기능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거나 뭐 혈압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같이 이렇게 별문양이 중지 아래 하고 이렇게 월구 쪽에 동시에 이렇게 딱딱 나타나면서 두뇌선도 상당히 내가 이렇게 직선형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직선형으로 쫙 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기라든지 노년기라든지에 이렇게 폐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확률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폐렴의 증세는 좀 어떻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폐가 안 좋아가지고 나타날 때의 대표적인 증세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감정선에 이렇게 깃털같이 이렇게 막 잔지선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선에 이렇게 사각형의 이런 모양이 뭐 한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경우는 폐가 안 좋은 그런 걸 나타냅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선 끝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폐에 이렇게 이제 상부, 폐 위 부분이 좀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소지 아래쪽 같은 이런 쪽이 나타나면은 배 하부에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손에 이게 나타나면은 오른쪽이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에 나타나면은 왼쪽이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각형은 그 폐렴 이런 증상이 좀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이렇게 좀 증세가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 뭔가 이렇게 사각형 같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폐가 어디가 좀 상당히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끔씩 오한이 난다든지 뭐 전율이 난다든지 기침, 뭐 가래 이런 게 끓는다든지 호흡이 갑자기 곤란하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가끔씩 있다 그러면은 꼭 병원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가 좀 이 폐가 이상이 있는지 증상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그 사망률 중에 또 이렇게 한 8위, 뭐 한 9위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좀 높은 그 질환 중에 그 만성기관지염, 이것도 호흡기 중에 하나죠. 그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만성기관지염은 이렇게 1년에 뭐 한 몇 달씩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가래가 막 나오는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증까지도 이렇게 따르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렇게 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개가 끼거나 아니면 뭐 춥고 이렇게 좀 습한 이런 기후에서 좀 사는 경우에 더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런 기관지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신체의 각 장기에다가 이렇게 산소 공급을 갖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로를 잘 느끼고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어떤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푸르게 변하는 이런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손금상에서는 이게 이제 어떠한 증세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것이 이게 제2화성구, 이 제2화성구가 이 그릴 문양 같이 좀 어드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같이 폐가 나빠지면 이 잔선들이 감정선의 끝단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끝단에 이렇게 감정선을 자르는 듯한 잔선들이 이렇게 깃털 모양 같은 이런 잔선들이 막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폐나 기관지가 안 좋아진 거다, 호흡기가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선 위쪽에 이 중지 아래 부위에 이렇게 여기가 노르스름한 어떤 그 갈색, 노르스름하고 이런 갈색이 난다든지 이게 이제 좀 부풀러 올라와 있다든지 이러면은 기관지염의 증세를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러지에 의해서 생기는 그 기관지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검성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검성대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 감정선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지만 일단 그 알러지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의학계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불어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내가 좀 기관지나 호흡기가 좀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증세 중에 기침을 좀 많이 한다든지 가래가 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숨소리가 쌕쌕거린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이 상태가 손금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자각 증상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전문의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폐기종이라고 있는데요. 폐기종은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노인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종류인데 기관지 천식이나 아니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세로 보면은 뭐 호흡 곤란이나 기침이나 이런 증세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천식하고 비슷한 이런 호흡 곤란 증세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손바닥 상에서 여기 손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걸 주걱형 손이라고 합니다. 주걱형. 이 주걱형 이런 손 모양을 가진 거는 심장이라든지 이 폐라든지 이게 나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런 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지금 폐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병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일 때 손 모양도 손이 이렇게 짧으면서 이 주걱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다. 이러면은 증세가 좀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걱형 손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한 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손가락 하나에도 아니고 여러 손가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병의 증상이지 무슨 손금상에서 무슨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운명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가볍게 느낄 그런 손 모양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손금상의 이렇게 증세를 보면요, 이 감정선하고 두뇌선 사이가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거하고 다르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넓어집니다. 이 사이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의 영역에 이렇게 십자나 X자나 이런 식의 선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가 안 좋아진다 그럴 때 이 감정선 끝에 이렇게 그 잔선들이 막 나온다 그랬는데 이런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혹 더불어서 여기 해왕순구라 그러죠. 여기 손목 여기 아래쪽에 이 지근이라 그러는데 여기 쪽에 좀 움푹 패여가지고 뭐 창백하다든지 이런 그 증세가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손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빠지면은 이게 폐나 심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정선이 끝단이 이렇게 잔선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감정선과 두뇌선 사이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안 좋은 선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내가 폐 이런 쪽에 좀 병이 들었구나라고 해서 병원 의사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좀 그 사망률이 뭐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사망률이 높아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뭐 그런 정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물론 이제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자살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손금상에서 물론 이제 자살에 대한 그 징후,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손금이 있긴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손금상에서 오늘 논하기는 그렇고요. 뭐 교통사고를 당할 법한 이렇게 어떤 그 주의를 해야 되는 손금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또 그러니까 그런 쪽은 취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망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발병률이 아주 높은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손금은 어떻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한테 좀 이렇게 몇 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요. 좀 이렇게 더 자세한 것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손금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좀 연구가 된 이런 그 책들을 갖다 좀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이 분야에서 또 이제 추후에 이렇게 좀 더 연구 성과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걸 다 좀 이렇게 학습 자료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증세로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은 그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염, 만성 위염 이런 걸로 이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위염이라는 거는 이 증세가 손금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성 위염의 경우에 손톱이 네모나고요. 이 손 모양이 네모같이 이렇게 생긴 그 사각형 이런 손톱의 이런 모양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특히나 검지가 이런 경우가 더 이렇게 그 어떤 만성 위염의 그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 위장이 발달이 좀 미흡한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생명선이 사슬형으로 막 꼬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위장이라든지 이런 장 기능이 안 좋구나, 발달이 좀 덜 됐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염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렇게 그 제일화성구가 이렇게 좀 난잡한 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일화성구 자체는 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그 선들이 많이 나오는 부위라 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이런 X자 문양이나 뭐 별 문양이나 뭐 이런 우물정자 문양이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생명선 상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증세가 좀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강선이 이렇게 또 짙게 패여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짙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패인다든지 이렇게 있다든지 하면은 일단 이제 좀 위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위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사이가 벌어지는 사이 틈틈이 이렇게 막 벌어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좀 심하게 벌어지는 사람들이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소화성 궤양, 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이런 또 이제 소화기와 관계된 이런 쪽의 그 증세는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성 궤양은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요. 전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렇게 평생 한 번은 그 궤양을 갖다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이지장 궤양은 위궤양보다 굉장히 이렇게 발병률이 흔한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위궤양의 환자 중에서 한 5% 정도의 그런 환자가 이 암으로까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볍게 여길 그런 질병은 아니고요. 그 앞에 이야기 드린 그 만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쪽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그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이런 궤양 자체도
그 질병이 악화될 때가 문제가 되니까 한번 어떻는지 손금상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저기 만성위염일 때도 이런 그 생명선의 이 사슬 문양이 그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는데요. 선천적으로 장기 기능이 약하다 그랬는데 소화선 궤양일 때는 특히나 이렇게 여기 제일화성구도 이런 우물정자로 패이고 건강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감정선이 이렇게 진하게 짙으면서 이렇게 그 검지 아래까지 이렇게 쭉 뻗어가 있는 이런 그 이렇게 감정선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목숨까지 이렇게 도달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손가락 딱 모을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그 막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감정선이 길어 가지고 이렇게 목숨과 아래까지 가는 것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일 때 이 증세가 심하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감정선이 그냥 이렇게 목숨과 아래까지 가신 그냥 이 타입을 가진 감정선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인구에 뭐 보면은 한 10% 정도는 될 정도로 많은데요. 이거 가지고 뭐 다 내가 이제 뭐 저기 뭐 위궤양이니 뭐 이런 식의 그 섣부른 판단은 좋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생명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제일화성구하고 검성구를 나누는 짙은 선이 막 패인다든지 뭐 건강선이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자각 증세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염증, 뭐 위염이라든지 뭐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걸 간혹 앓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가볍게 여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담석증으로 간혹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석증의 경우에는 그 쓸개를 이렇게 분비하는 그 담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막혀가지고 그게 뭐 세균이 감염되고 이래가지고 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인체 내에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돌멩이 생기는 것 중에서 이런 그 담석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쓸개하고 관계된 거다 보니까 간하고 쓸개하고 관계된 것은 이 목숨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 우물정자라든지 이게 증세가 아주 심해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정자가 마치 사각형에 둘러다닌 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목숨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잡선들로 이렇게 막 둘러싸인 이런 모습일 때는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악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약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가늘고 약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담석증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폐경기에 접어든 이 여성분들에게 이제 뭐 많이 생기는 이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난소 내에 난자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소진되어 가지고 이제 폐경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막 붉어진다든지 이런 열성 홍조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손금상에서는 뭐 이 증세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선이 이제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불안정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무척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이런 증세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을 보시면요, 폐경기 증후군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생명선의 말단이 이렇게 헝클어지면서 삼각형 같은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이렇게 두뇌선의 이렇게 말단에 가서 선문양이 막 나오면서 뭐 잡선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검지의 중간 부위에 이렇게 별문양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폐경기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보면은 두뇌선에도 선문양이 나와 있고 뭐 생명선도 뭐 이렇게 잘 보면은 선문양 같이 막 나와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한 증세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은 막 그러진 않고 이런 거는 이제 폐경기 증후군이라 가지고 그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모든 여자들이 한 번씩 겪고 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선이나 뭐 특히 이렇게 뭐 두뇌선이나 이런 데 이제 선문양 가지고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단지 선문양뿐만 아니고 다른 연관되는 이런 부위가 또 좀 손금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손 색깔 자체가 이렇게 이 분홍빛의 부드러운 이런 빛이 아니고 막 붉은 빛이나 누런 빛이나 뭐 색깔이 점들이 어딘가 막 찍혀 있는 것 같다든지 이러면은 좀 이게 병적인 증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국인들에게 좀 자주 보이는 이런 그 질병의 증세를 가지고서 이것과 이제 손금상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질병의 그 증상을 캐치를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 아직까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같이 이런 그 질병에 대한 그 손금 연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금학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운명학이라든지 뭐 운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치부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그 인명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구가 상당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 점을 미리 알고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여러 의학자들이 이렇게 그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어떤 케이스들을 그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같은 이런 동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중국의 그 의학자들이 그 서구로 건너가서 어떤 그 서구의 의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면서 좋은 이런 연구 자료에 대한 성과들을 펴내고 있고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손금과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손금상에 나타나는 이런 증세가 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증세 가지고서 이렇게 이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런 질병이 있더라 해가지고 이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그 이제까지 그 손금에 대한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람들 어른 손금이 어떻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진짜 손금이 좋아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TV 상에 이렇게 잡히는 이런 손이라든지 몇몇 이렇게 이제 그 동의를 받은 분의 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재밌게 이 손금 강의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